그래서 유일한 것은 네네. 지난번에 G20 네네. 발리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선거에 승리를 했고 반승리했고 네네. 시진핑 네. 3기 연임 확정해서 두 분이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서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가기로 했었죠. 1월 초에 중국 간다 네. 했는데 코로나로 못 가고 2월 달에 간다고 했는데 이제 또 풍선 때문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안보회의 문에는 안보회의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려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외교적으로 하려면은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쏘아대고 또 여기서도 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우리도 열불 나는데 커피 하나 주세요. 거기 아닙니까? 다 먹었어요. 아 그런데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도 민hen 외무장관들 만나가지고 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네. 중국에서 또 만든 게 있어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해서 만든 게 뭡니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라고 중국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GSI라고 하는데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예. 외상이 외무상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친갱? 네. 지금 왕이 네네. 국무위원이 총책. 러시아 가서 네네. 회담해가지고 푸틴이 과 시진핑 회담을 위해서 다 만들잖아요. 아무튼 네. 중국이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일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편중 외교를 해서는 안 돼요. 네, 한미 동맹의 가치 실제로 하면서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1월 달에도 중국에서 126억 달러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났는데 중국에서 40억 달러가 났어요. 네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나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도 빨리 끝나야. 그건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가서 5억 달러 또 지원한다고 그냥 5억 달러 큰 소리 뻥치고 지원하고 그랬으니. 아니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기 지원해 주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국방장관한테 서울 와서 무기 지원해 주라. 4월 달에 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하면은 거기서 무슨 꼭지가 다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인데 1주년이죠. 언제 끝날지는 모를 것 같고. 더 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무기 지원하지 말고 예.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얘기냐? 중국과 러시아 두 독립국가의 주권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딱 왜 했는데. 너희들은 하면서 예. 중국은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 그러면 중국과 미국 그래도 사이가, 예. 그래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쟁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고 하면서 미국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물론 네. 핵무기 축소 협상 뉴스타트 안 한다 푸틴이 했지만은 미국을 무시 못해요. 보세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간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잖아요. 가면서도 푸틴한테- 전쟁을 하지만 러시아에 전화해서 우리가 간다. 네.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열강들이 참 2차 대전 때 열강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곧 휴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의 전쟁 복구 건설 사업이 된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면은 러시아가 우리 조선 3사가 지금 받을 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LG 전자가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하고 사업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깜짝 놀랄 돈을 현금으로 또는 군사 부품, 무기가 아닌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지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해요.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던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요. 밤낮 싸우자고 하면 그건 초등학생이지. 어디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 계속 싸우는 대상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동 보세요. 개혁한다고 그랬는데 노조를 아주 건폭으로 몰아버리고. 건폭. 대통령이 그런 말씀 쓰면 돼요? 대통령은 아니, 검사들이 조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조라는 게 어느 기업이든지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이 죽죠. 아니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네. 노동 아닙니까? 네. 그리고 노동자가 없으면은 안 돼요. 기업이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 있어요?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따로 가지고 오늘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노동자 권리도 농민들에 대한 보장도 해줘야 된다고요.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노조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국가 보조로 뭐 지금 언론 보면은 1,525억 달러를 연간 지원을 5억 했으면 5억 원, 1,525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면은 내가 달러 썼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좀 틀리면 그렇게 웃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웃고? 처음으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1,525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했다고 하면은 노조는 네. 국민 혈세예요. 네.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노조비 가지고도 쓴 모든 장부 회계 장부를 내놔라 네. 네. 하는 것은 올건이죠. 네. 네. 이런 문제를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국회 내에서 또는 당 내에서 노조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TF를 만들어서 국민과 네. 당사자와 네. 즉 노조 전문가가 하는 개혁을 해 나갔으면 이런 거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노조 개혁이라기보다는 노동 개혁. 그렇죠. 노동 개혁은 해야 되나? 노동 개혁은 해야 되나?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노동 개혁이라는 방향은 맞으나 방법이 노동조합을 악마화 시켜 놓고 개혁하는 건 그렇죠. 맞지 아니죠. 않잖아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화물연대에서도 봤지만은 네. 제가 그랬잖아요. 화물연대도 노조도 네.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느껴서 정부안을 받겠다. 네, 네. 또 민주당과 정의당도 법안으로 그렇게 받겠다 하면은 받아줘야죠. 이건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너 죽어라. 이러면 개혁이 안 되죠. 이것이야말로 네네. 윤석열식 반민주적, 독선적, 독재적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 쓰고 있는 정부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회계장부 제출 건이 있잖아요. 예. 회계장부. 노조의 회계장부 중에 정부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 것은 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몇백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1,525. 그렇죠. 왜 틀려요? 아니요. 그냥 나한테만 달라라겠다고 야단치더니 아무튼 그건 해야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예. 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조합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쓴 돈에 대한 보고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회계장부 그러면은 분명히 구분해서 언론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그렇죠. 드리고요. 그런데 국회- 저도 여태까지 네네. 정부 것만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알았는데 노조에서 안 내놓는다라고 알았는데 지금 정부권 내놨어요. 예, 글쎄요. 네. 그건 틀렸죠. 네, 그건 네. 아니죠. 네. 그러나 이제 아마도 제가 예측을 하건대 자기들 스스로 걷어서 쓴 조합비를 불미스럽게 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마 그렇다고 그런 걸 하면은 잡을 거예요. 고발이 되고 그럴 문제가 겁니다. 되면은 검찰에서 문제는
할 수가 있어요. 침소봉대해 가지고 마치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거는 그렇게 부패 세력 없었어요. 네. 강화하는 해서는 되죠. 안 되지만 네. 어떻게 됐든 일부 강성 노조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차제에 네네. 노조들도 노동조합도 개혁을 해서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투명한 네. 그런 노조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고 제 생각이에요. 근데 건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건폭이라고 하니까 또 과거에 깡패라는 얘기도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메랑 돼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됐든 네네. 정치권들이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요. 그럼- 저도 예. 참 말을 험악하게 하지만은 아니요. 너나 없이 좀 반성하고 살아야 된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재명 대표가 좀 세게 나갔죠. 아, 제가 권력이 법으로 장난하면 얘기했는데 깡패다. 또 그게 무슨 제가 대통령이나 이렇게.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뭘 또 질문해요? 아니 대통령께서도 전에 그랬거든요. 아니 글쎄 검사가 대통령께서 예. 검사가 네. 뭐 수사 보복하면은 깡패지 그것이 검사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이번에 건폭 네. 운운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심정적으로 그러한 용어를 썼지만은 저는 대통령의 용어, 네. 야당 대표의 용어, 아무튼 정치권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막말은 좀 삼가하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건전해요. 댓글 보세요. 나보다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예. 예, 그 건설 현장에서 폭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폭력대로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잡아가야죠. 네, 그걸 갖다가 그리고 안 해야 돼요. 네, 노조를 건폭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안 얘기죠. 되죠. 네.